안녕하세요. 사업보고서 읽어주는 남자 잔돈사냥꾼입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3분 요리로 유명한 주식회사 오뚜기입니다. 파트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파트 1, 회사 기후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설립일자를 보면은 69년도 5월에 설립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영위하는 사업은 간단하게 식료품 제조 및 판매업인데 실제 오뚜기에서 파는 제품들을 살펴보면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진라면, 진비빔면, 진짬뽕 등이 있고 최근에 나온 엑소 교자도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옛날에 광고에서 많이 나온 3분 카레는 오뚜기의 대표적인 식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연결 종속회사는 15개사가 되고 오뚜기 냉동식품, 그 다음에 오뚜기 SF 지주 등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코스피에는 94년도에 상장이 되었고 신용평가를 보면은 한국 기업 평가에서 A1으로 최고 등급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사는 경남에 있네요. 주식의 총수 및 주주 현황입니다. 우선 발행 가능한 주식수는 보통 주만 600만 주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수가 360만 주이며 자기 주식수가 27만 주 정도가 돼서 실제 자기 주식수가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대비 7.34%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거래량을 보면은 실제 0.01%로 오뚜기는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CJ제일제당이 0.24%에 비해서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CJ제일제당도 실제로는 절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크게 관심을 받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주 구성 현황을 보면은 함영준 외에 특수관계인이 56.14%로 절대 다수의 비중을 갖고 가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피델리티 매니지먼트에서 6.69, 자사주가 7.34%, 그래서 실제 우리가 사고 팔 수 있는 기타가 한 29.83% 정도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업 부문별 매출액 추이입니다. 우선 지역별 매출이 중요할 텐데 국내와 해외 비중을 보면은 누적으로 봤을 때에는 국내가 한 90%, 해외에서 한 10%의 매출이 발생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전년도에도 비슷한 형태를 띠는 것으로 보아 계속해서 오뚜기는 국내에서 90%, 그 다음에 해외에서 10%의 매출 비중을 갖고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오뚜기는 국내에 포커스를 맞춘 기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 부문별 시장 여건입니다. 우선 산업의 특성을 보면은 식생활 수준의 향상과 함께 편의지향, 맛지향, 건강지향형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그렇기 때문에 맞벌이 등 독신 세대의 증가로 간편하고 편리함을 추구하는 소비자 니즈에 부합하는 제품의 개발 및 건강을 지향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춰서 당 함량이 낮은 제품 등을 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역시나 1, 2인 가구 같은 굉장히 소규모 가구 및 그다음에 여성 경제 활동의 증가 등으로 인해서 편리하고 차별화된 식품 욕구가 늘어나고 있고 국내 간식 시장이 앞으로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오뚜기의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은 분말 카레 같은 경우에는 83.7%, 3분유는 92.1%, 그다음에 참기름 같은 경우는 56%로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갖고 가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라면도 26.8%, 오뚜기 밥도 30.3%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가고 있어서 높은 수준의 시장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음은 비용의 성격별 분류인데요. 종업원의 급여부터 해서 리스 자산 삼각비는 고정비의 성격이 강한 비용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합하여도 채 1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변동비의 성격이 강한 원재료 및 상품 매입액 등 변동비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갖고 가는 회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재료의 가격의 변동에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밑줄 친 부분은 전전년도 대비 키로당 가격의 비중이 조금은 높아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대두 정제유, 그다음에 물엿, 파묘와 참깨 같은 경우에는 키로당 가격이 전전년도에 비해서는 소폭 상승한 것을 알 수 있고 설탕과 주정, 그다음에 참치 같은 경우는 오히려 비용이 저렴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가동률을 살펴보면은 안양 공장부터 해서 포승 공장까지 90%가 넘는 굉장히 높은 평균 가동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회사는 굉장히 잘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회사가 더욱더 큰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평균 가동률을 높여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회사가 얼마만큼 증설을 하는지도 계속해서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차 정보입니다. 오뚜기의 대차 정보를 살펴보면은 총 주식수 대비 대차 잔고 주수가 2.39%로 아주 높지는 않지만 또 아주 낮은 수준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파트 2 재무제표 분석입니다. 재무상태표를 보고 증감 내역을 확인하자입니다. 우선 좌측 상단을 보면은 자본금은 최근 5년 동안 1%씩 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고, 같은 기간 동안 자본은 6%씩 성장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증자를 조금 했지만 증자보다 더 큰 폭의 자본 성장을 이뤘기 때문에 이익이 조금씩은 쌓여갔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부채 같은 경우에는 10%씩 성장을 해서 자본보다 높은 수준의 성장을 보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자본보다 부채가 더 높은 성장을 보였다라는 것은 실제 이 회사의 재무 상태가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염려를 해볼 수 있는데요. 2020년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은 실제 부채는 8,974억 원일 때 지배주주 지분의 자본이 1조 4천억 원 정도가 돼서 실제 2020년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부채의 상승폭보다는 어쨌든 자본의 비중이 조금 더 크기 때문에 재무 상태적으로 봤을 때는 양호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업에서 비용을 빼고 남는 돈이 얼마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영업이익률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2016년부터 최근 4분기까지를 살펴봤을 때 채 10%가 넘지 않는 영업이익률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의 영업이익률이 아주 좋다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또한 2020년도보다 최근 4분기에 영업이익률이 조금 떨어지는 추세가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K거 기준으로 살펴보면은 매출액은 매년 5%씩 성장할 때 영업이익률은 그보다 낮은 3%씩 성장했다는 것도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뒷받침하는 정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출에서 외상 비중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매출 채권 비율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2016년도에는 7.0%에서 최근 4분기에는 9.1%로 소폭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10%가 채 되지 않는 매출 채권 비율이기 때문에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양호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매출액이 5%씩 성장할 때 매출 채권 및 기타 채권이 9.5%씩 성장해서 아래 그래프에 대한 정보를 백업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고에 재고가 얼마나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재고자산 증감 여부인데요. 재고자산 회전율은 높을수록 빠르게 소진된다는 뜻인데, 아쉽게도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 재고자산 회전율이 낮은 추세를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만큼 재고가 덜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K거 기준으로 봤을 때도 매출액보다는 재고자산의 성장률이 더 큰 것도 그 이유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려면 생산시설이 필요한데요. 우리는 그것을 유무형 자산의 비중으로 살펴봅니다. 2019년도까지는 유형 자산의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해서 53%를 찍은 것을 알 수가 있고, 2020년도에는 49%로 소폭 하락한 것을 알 수 있어요. 무형 자산의 경우에도 계속해서 상승해서 2.4%까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실제 사업 보고서를 살펴보면은 이 무형 자산에 있는 내용들이 특별한 것은 없어서 따로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K거 기준으로 살펴볼 때 매출액은 5%씩 성장할 때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은 각각 14, 24%씩 성장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형자산에서 살펴볼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개발비인데요. 얼마만큼 개발비를 무형자산화 시켜서 비용을 낮게 보이게 하느냐에 대한 것을 항상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최근 3년 동안 오뚜기는 무형자산으로 개발비를 계상시킨 것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16년부터 최근 4분기까지 손익계산서 항목별 증감률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매출액은 매년 4.9%씩 성장을 했고, 매출 원가는 그보다 높은 6.6%씩 성장을 했기 때문에 매출액에서 원가를 뺀 매출 총이익은 마이너스 1.7%씩 역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행히 판관비의 경우에도 계속해서 관리비가 줄어들어서 마이너스 4.0%씩 역성장을 하였고, 총이익에서 판관비를 뺀 영업이익은 매년 2.8%씩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업의 손익이 마이너스가 생겼기 때문에 당기 손익은 매년 마이너스 3.6%씩 역성장했다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회사가 창출한 연금을 주주에게 나눠주는 배당 성향 및 배당 현황입니다. 우선 주당 배당금을 보면은 2016년도에 6,800원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 연도엔 7,000원, 7,500, 7,500, 그리고 2020년도에는 8,000원을 지급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최근 5년 동안 주당 배당액이 한 번도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은 배당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좋은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익률도 살펴보면은 2016년도에는 1.03%, 2020년도에는 1.39%로 소폭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국고채 3년이 1.9%인 것을 살펴보면은 실제 이 회사를 배당주로 갖고 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지만 어쨌든 주당 배당액이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한다는 것은 좋은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회사 통장에 얼마가 들어왔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우선 18년도, 19년도를 한 묶음으로 보시고 2020년도와 TTM을 한 묶음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18년도와 19년도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당기순이익보다 높은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2020년도를 보면은 역전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당기순이익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보다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8년도와 19년도에는 실제 발표된 당기순이익보다 더 높은 수준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주가는 상승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최근 2020년도와 TTM 기준 같은 경우에는 실제 발표된 당기순이익보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더 안 좋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거기에 더해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하락 추세에 가고 있다는 것은 이 회사의 주가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K거 기준으로 살펴봐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매년 8%씩 역성장할 때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4% 역성장을 했고, 오뚜기의 주가 또한 마이너스 9%씩 역성장했다는 것을 보면은 실제 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의 추이가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재무상태표 자산의 변동이 생길 때 살펴볼 수 있는 잉여 현금 흐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18년도부터 마이너스를 찍어서 2019년도에는 마이너스 1037억 원, 그리고 2020년도와 TTM은 그 폭을 줄여서 마이너스 폭이 많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어요. 만약에 2022년도에 이 프리캐시 플로우가 플러스로 전환이 된다면 주가는 한번 반등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캐펙스를 살펴봤을 때에도 매년 2%씩 성장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파트 3, 기업의 적정 가치입니다. 기업의 주가 차트입니다. 오뚜기는 현재 주당 45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2018년도에 최고점인 91만 1천 원을 찍은 다음에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면치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오뚜기와 코스닥 그리고 코스피에 최근 5년 동안 투자를 했다면 어떠한 성과를 나타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오뚜기 주가는 매년 9%씩 역성장을 했고, 코스닥은 11%, 코스피는 8%씩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찾고 투자하려는 회사는 A사 분면과 B사 분면에 속한 회사라는 것을 누차 말씀드렸는데요. 자산과 부채의 자본을 영업 성격과 비영업 성격으로 나눠서 실제 오뚜기가 어떠한 사분면에 속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ROIC를 먼저 살펴볼게요. 2018년도에 16.67이었던 ROIC가 19년도에는 8.38, 2020년도에는 8.31로 계속해서 하락 추세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영업 성격의 순자산도 3,159억 원에서 2019년도에는 1,912억 원,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1,627억 원으로 계속해서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ROE를 Y축으로 하고 유보금의 정도를 X축으로 하는 이 ABCD 사분면에서 오뚜기는 B와 C 사분면 중간쯤 어딘가에 속해 있는 회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업의 적정 주가를 한번 계산해 보면요.
실제 현재 주가가 45만 6천 원인 것을 고려해 봤을 때 5년 평균의 ROE를 대입해 본다면 52만 9천 원이 적정 주가이며 2021년도 예상인 8.86을 넣어 본다면 42만 원대, 그 다음에 2022년도를 예상해 본 값을 넣어 보면 43만 1천 원 정도가 적정 주가인 것을 알 수 있어요. 현재 주가가 45만 6천 원인 것을 비교해 봤을 때 2021년도 그리고 2022년도 예상보다 높은 주가를 갖고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저평가 여부를 먼저 살펴보면은 S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고평가 구간에 머물러 있는 회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5년간 주당 배당금은 꾸준히 상승 추세했다는 점은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기업의 성장성을 보면은 5년간 캐펙스는 2%씩 소폭 성장했다라는 점, 그리고 성장성을 봤을 때는 내수 중심의 회사이고 아직까지 특별한 것은 없어 보인다라는 점은 조금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수익성을 보면은 영업 성격의 ROE가 8.38%로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고 2020년도에는 8.31%로 전년 대비 조금 하락한 점도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다만 잉여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지만 계속해서 반등 추세를 이루고 있다는 점은 조금 희망을 갖게 되는 부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재무 건전성을 보면은 현금성 자산은 857억 원이고 회사 청산 시에는 1627억 원으로 보통 수준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오뚜기는 큰 폭의 성장의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안정적인 수익은 가져다 두는 회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지금까지 오뚜기 분석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기업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